시댁 벌초 자리에 도움이 될까 따라 나섰지만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로 저를 차버렸죠.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결국 제 손에 이혼 도장을 쥐게 했고 남편의 모든 것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산자락에 찬바람이 불어와 윤정의 볼을 스쳤습니다. 시댁 조상님들의 무덤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 벌초를 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무릎을 꿇고 낫을 들어 무덤 주변의 잡초를 정성스럽게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12살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정은 어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낫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날카로운 낫날이 왼손 새끼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윤정이 작게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움켜쥐었어요. 선명한 붉은 피가 손가락 끝에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피나요. 9살 둘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고 아이들이 재빨리 엄마 곁으로 달려왔어요. 윤정은 급하게 손수건을 꺼내 상처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 베인 것뿐이야. 윤정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피가 손수건을 점점 적셔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깊게 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철수가 시아버지, 시누이 선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윤정아. 철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윤정을 불렀어요.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목소리에 거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 좀 빨리 놀려라. 조상님께 예의가 아니잖아. 윤정은 피가 나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철수 씨, 제가 손을 다쳤는데. 다쳤으면 더 조심해서 하지. 왜 이를 게을리해? 철수의 차갑고 무관심한 반응에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철수가 비틀거리며 윤정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발로 윤정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여자야? 윤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어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조상님 무덤 앞에서,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에게 발길질을 당한 것입니다. 아빠. 큰아이가 놀라서 소리쳤고 둘째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이들이 급하게 윤정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윤정은 옆구리의 둔한 통증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을 말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멀찍이 서서 눈물만 글썽였어요. 시누이 선희만이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그만해.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어요. 윤정은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추태를 보일 수는 없었어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윤정이 아이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맞는 모습을 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윤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벌초를 마저 마치는 동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윤정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제사 준비를 했지만 손에서 나는 피와 옆구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아, 제사상이 이게 뭐야? 철수는 여전히 윤정의 일거수일투족에 트집을 잡았어요. 방금 전 자신이 아내를 발로 찬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조상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음복을 하는 시간에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더 드세요. 윤정이 시어머니께 음식을 권해도 시어머니는 눈치만 살필 뿐이었어요. 아들의 기분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철수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윤정을 나무랐습니다. 오늘 너가 얼마나 창피를 줬는지 알아? 조상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정은 백미러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의 옆구리는 시큰거렸고 손가락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났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난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상처를 소독하며 윤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윤정은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 아파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윤정은 괜찮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한테 혼나요? 둘째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셨나 보다. 윤정이 힘없이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 화가 났는지,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옆구리 통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상님 앞에서 받은 모욕,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당한 폭행,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켜본 그 충격적인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윤정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정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까요? 손가락 상처를 보며 윤정은 생각했어요. 이 상처는 며칠 지나면 아물겠지만 오늘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는 더욱 그럴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오늘 벌초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몸을 일으키기 힘들었어요. 옆구리에 든 멍이 욱신거렸고 손가락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줘야 했기에 억지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정은 괜찮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사과는커녕 미안하다는 기색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밥이 좀 짜네. 철수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고 윤정은 조용히 물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죄송해요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윤정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아이들의 놀란 표정과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윤정아, 어제 많이 놀랐지?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윤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철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봐. 회사 일이 힘든가 보더라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는 말씀을 하셨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은 시어머니께서도 어제 일로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윤정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말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아내를 발로 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아이들 앞에서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지, 그리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뻔했거든요.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평소 인사하던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어머, 윤정 씨. 얼굴이 좀 상했네요? 아줌마가 윤정의 얼굴을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 거울을 찾아봤어요. 어제 넘어질 때 얼굴에도 상처가 났나 보다 싶었는데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아, 집에서 문에 부딪혔어요. 윤정이 얼른 변명했지만 아줌마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은 괜히 눈치가 보여서 급하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윤정은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조용하고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뭐 했어? 윤정이 밝게 물어봤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그냥 공부했어요. 큰아이가 대답했지만 평소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일이 아이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는 것을 윤정은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밥 차려놨어? 철수가 물었고 윤정은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오자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지만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수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잠시 아이들을 바라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철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좀 과했나? 윤정은 깜짝 놀라 철수를 바라봤어요. 사과인가 싶었지만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조상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결국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지적이었어요. 윤정은 실망스러웠지만 아이들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자신만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지, 왜 항상 참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윤정은 다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며칠 전만 해도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는데 지금은 남편에게 맞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손가락 상처를 다시 보니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이 상처가 아무는 동안 자신의 마음도 아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어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윤정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웠고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또 봐야 한다는 것도 걱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문제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철수를 보며 윤정은 깨달았어요. 어제 벌초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윤정은 벌초 때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할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의 상처는 이제 딱지가 앉기 시작했지만 윤정은 자꾸만 그 상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낫에 베인 순간부터 철수에게 발로 차인 그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아이들의 놀란 표정과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큰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벌초 이후로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윤정은 괜찮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철수는 평소와 전혀 다를 것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밥을 먹고 회사에 가는 일상이 그대로였어요. 벌초에서 아내를 발로 찬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커피 좀 진하게 타줘. 철수가 신문을 보며 무뚝뚝하게 말했고 윤정은 조용히 커피를 다시 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곤 했어요. 평소라면 바쁘게 집안일을 했을 텐데 요즘은 뭔가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볼 수 없었어요. 드라마를 봐도 뉴스를 봐도 예능을 봐도 자꾸만 벌초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가족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점심 무렵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잘 지내니? 벌초는 잘 다녀왔고?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정은 목이 메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잘 다녀왔어요. 시댁에서 고생 많이 했겠네. 벌초할 때 일이 많잖아. 엄마는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듯 말씀하셨지만 윤정은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벌초에서 남편에게 발로 차였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윤정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둘째는 밤에 가끔 꿈에서 깨어 엄마를 찾곤 했습니다. 철수는 어때?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던데. 엄마가 사위 안부를 물었을 때 윤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네, 바쁘긴 해요. 남편이 바쁘면 아내가 더 고생이지. 그래도 건강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의 걱정 어린 말씀에 윤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말씀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이런 일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그 후로 몸은 어때?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벌초 때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손 다친 건 좀 어때? 많이 아팠을 텐데. 이제 많이 나았어요. 걱정 마세요. 윤정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회사에서 일이 힘든가 봐.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는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윤정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말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윤정아, 너도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윤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작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못하시면서 며느리에게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윤정은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벌초 이후로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밝은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뭐 했어? 윤정이 일부러 밝게 물어봤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냥 수업 들었어요. 큰아이가 대답했지만 평소에 제잘거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은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다른 집이랑 달라요? 둘째가 갑자기 물었을 때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달라? 친구네 집은 아빠랑 엄마가 맨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은 왜 조용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회사 일로 바쁘셔서 그래. 윤정이 어찌저찌 둘러댔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피곤해 보였어요. 밥 차려놨어? 철수가 무뚝뚝하게 물었고 윤정은 조용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하셨어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TV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도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철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윤정은 거실로 나왔어요. 철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지만 철수는 아내가 옆에 앉았는데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철수 씨,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철수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초 때 일말인데 그 얘기는 그만해. 철수가 짧게 말을 끊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철수의 태도에 윤정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윤정은 또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자는 철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냉랭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손가락 상처를 다시 보니 딱지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나은 것 같았지만 아직도 조금은 아팠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아프다는 게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철수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여전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결국 모든 건 그대로였고 아무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철수가 변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계속 참기만 한다면 아이들도 계속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 주가 넘도록 집안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까칠하게 윤정을 대했어요. 마치 아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 식탁에서 특히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윤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도 철수는 불만만 늘어놓았어요.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간을 어떻게 한 거야? 미안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철수는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됐어. 그냥 먹을게.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어요. 아이들은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철수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 밥이나 먹어. 아이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순식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윤정은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와, 둘째가 그림을 그렸구나. 엄마한테 보여줄래? 윤정이 일부러 밝게 반응했지만 이미 아이의 기분은 상해 있었어요. 철수는 여전히 TV만 바라보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윤정아, 밥이 좀 되직하네. 물을 얼마나 넣은 거야? 또다시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정은 평소와 똑같이 밥을 했는데도 철수는 트집을 잡았어요. 평소와 같게 했는데요. 평소와 같다고? 이게 평소와 같아 보여?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윤정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벌초 때 생긴 손가락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상처는 거의 나았지만 아직도 가끔 아팠습니다. 엄마. 갑자기 큰아이가 주방으로 와서 윤정을 불렀어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엄마 괜찮아요? 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윤정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왜? 요즘에 아빠가 엄마한테 자꾸 화내는 것 같아서요. 아이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화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 윤정이 둘러댔지만 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만 그러세요? 저희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철수는 아이들에게는 그나마 참고 있었지만 윤정에게만큼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윤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윤정은 벌초 때 일을 또다시 떠올렸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발로 차인 그 순간, 아이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차가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손가락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아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까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식탁에서부터 철수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너무 익었네. 내가 반숙으로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죄송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윤정이 일어서려 하자 철수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 그냥 먹을게. 시간도 없고.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불쾌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소풍 가는 날이에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풍? 언제부터 그런 날이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언제 들었다고? 철수가 짜증스럽게 반응하자 아이는 움츠러들었어요. 윤정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바빠서 못 들었나 봐요. 준비물은 제가 다 챙겨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뭔 준비물이 그렇게 많아? 요즘 학교는 소풍 한 번 가는데도 별거 다 필요하네. 철수가 투덜거렸지만 다행히 더 이상 아이를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윤정은 혼자 집에 남았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철수는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벌초 때 일은 이제 그냥 묻혀버린 것 같았지만 그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돌아오셨어요. 윤정아, 혼자 있었구나. 네, 어머님. 경로당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오늘따라 머리가 좀 아프네. 시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셨어요. 윤정은 두통약을 가져다 드리며 물어봤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윤정아. 시어머니가 말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철수가 요즘 집에서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냥 평소와 비슷해요. 윤정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더라. 벌초 때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벌초 때 일을 언급하자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그래도 가족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윤정은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적어도 시어머니는 철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윤정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라도 얘기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진짜 이야기는 하기 어려웠어요. 저녁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큰아이가 신나서 소풍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오늘 소풍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도시락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윤정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적어도 아이들은 학교에서만큼은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보물찾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이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윤정은 웃으며 들어주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어요. 오늘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왔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 소풍 다녀왔어요. 큰아이가 신나게 말했지만 철수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그뿐이었어요. 아이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아빠의 무관심한 반응에 말을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철수는 또 다른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시어? 언제 담근 거야? 일주일 전에 담갔는데요. 일주일 전? 그럼 벌써 씌어질 때가 됐네. 왜 미리미리 체크하지 않아? 윤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김치가 씌어진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철수는 그것조차 윤정의 잘못인 양 몰아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네, 알겠어요. 윤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모든 게 자신의 탓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윤정은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자꾸 화내세요? 둘째가 또다시 물었을 때 윤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화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하셔서 그래. 그런데 우리 반 친구들 아빠는 피곤해도 안 그러는데요. 아이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다른 가정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 우리 아빠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윤정이 어찌저찌 둘러댔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윤정은 또다시 벌초 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이상했었는데 그날 일이 결정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상처는 이제 거의 나았지만 윤정은 자꾸만 그 자리를 만지작거리게 되었어요. 이 작은 상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초에서 낫에 베인 것부터 시작해서 철수에게 발로 차인 것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까지 말이에요. 윤정은 확신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것 말이에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철수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정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윤정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투덜거렸어요. 회사 일로 회식이 있었어. 그것도 못하게 할 거야?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보다 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을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연락? 바쁜데 언제 연락해? 철수가 짜증스럽게 반응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는 철수를 보면서 조심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철수의 외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이었는데 어젯밤 회식 장소라고 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술집 영수증이었습니다. 로즈바라는 이름의 술집에서 오후 9시에 결제된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철수가 집에 온 시간은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또 다른 곳에 갔다는 말인가요? 윤정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금액도 꽤 컸고 2인분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회식이라면 여러 명이어야 할 텐데 왜 2인분일까요? 그때 영수증 뒷면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와 이름이었습니다. 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정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철수의 이상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윤정은 그 영수증과 쪽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그것만 생각났습니다. 철수가 벌초 이후로 자신에게 더욱 차갑게 대한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인가요? 다른 여자가 있어서 아내가 거추장스러워진 건가요? 그래서 벌초에서도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건가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온 후에도 윤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꾸만 그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멍하니 있어요?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윤정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 엄마가 잠깐 딴 생각했네. 요즘 엄마 이상해요. 자꾸 멍해져요. 아이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정말 형편없는 엄마 같았습니다. 저녁 때 철수가 돌아왔을 때 윤정은 영수증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추궁했다가 또 화만 낼 것 같아서 망설여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철수는 대답 대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어제 회식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왜? 철수가 의심스럽게 윤정을 바라봤어요. 윤정은 괜히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해? 회식이 뭐 특별한 게 있어? 철수의 반응이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어요.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철수의 휴대폰에서 자꾸만 메시지 알림이 울렸는데 평소와 달리 급하게 확인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전에는 윤정이 옆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요즘은 윤정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온 메시지예요? 윤정이 물어보자 철수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 얘기.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어색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윤정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윤정은 철수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벌초에서 자신을 발로 찬 것도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모욕도 모든 것이 다른 여자 때문인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바보같이 혼자 참고만 있었던 건가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철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윤정이 사용하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진한 장미향이었어요. 회식이 길어졌네요. 윤정이 말하자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특별히 늦어졌어. 하지만 철수의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어요. 윤정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셔츠에 뭐가 묻었는데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급하게 거울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회식할 때 음식이 튀었나 봐. 하지만 그건 분명히 음식 자국이 아니었어요. 윤정은 화장을 하는 여자로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완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수증, 낯선 전화번호,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철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윤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벌초에서 발로 차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배신까지 당하고 있다니. 자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요? 하지만 울음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이런 배신감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손가락 상처 자국을 보며 윤정은 깨달았어요. 벌초에서 받은 상처는 이제 거의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계속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배신이라는 또 다른 상처까지 더해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윤정은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굴욕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출근한 후 윤정은 철수의 옷장을 뒤져봤어요.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발견했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호텔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룸카페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철수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여자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분노와 함께 묘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자신이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것,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윤정은 영수증들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도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이에요. 벌초에서 받은 굴욕과 지금까지 계속된 모욕, 그리고 이제 밝혀진 배신까지 모든 것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여 관찰한 끝에 윤정은 더 이상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수의 분류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늦은 귀가는 더욱 잦아졌고 집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노골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윤정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누이 선희가 먼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윤정아, 왔구나. 오늘 고생 많을 텐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윤정이 인사하며 음식 준비를 도왔지만 철수는 여전히 자신에게 무관심했어요. 다른 가족들과는 웃으며 이야기하면서도 윤정에게만은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정아, 그 반찬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윤정이 순순히 대답했지만 사실 간은 적당했어요. 철수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윤정을 깎아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철수의 무시는 계속됐습니다. 윤정이가 만든 건 별로네. 역시 우리 엄마 요리가 최고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철수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시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식사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달랐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왜 그렇게 말해? 윤정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누나는 그냥 드세요. 제가 괜찮습니다. 윤정이 급하게 말렸지만 선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희가 동생을 나무라자 철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누나, 별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별거 아니라고? 윤정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선희가 윤정을 걱정하는 말을 하자 윤정은 고마우면서도 민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희가 윤정을 조용히 불러냈어요. 윤정아, 잠깐 나와봐. 둘은 뒷마당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했어요. 윤정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선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윤정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선희 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뭘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선희가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벌초 때 일도 그렇고 오늘도 철수가 너무 심했어. 나도 다 봤거든. 벌초 때 일을 언급하자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선희가 그때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선희 언니가 뭘 보셨다는 거예요? 윤정아, 그날 너가 맞은 거 내가 다 봤어. 철수가 지나쳤다. 선희의 말에 윤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가 그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희 언니,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벌초 이후로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 겪었어. 그래서 너가 더 안쓰러워. 선희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자신도 과거에 남편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윤정아, 너는 혼자 견디지 마. 선희의 따뜻한 말에 윤정은 눈물이 났어요. 벌초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언니, 이건 저희 집안일이니까. 집안일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윤정아, 만약에 정말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철수는 불만스러워했어요. 누나가 왜 나서서 그런 말을 해? 부부 일에 끼어들면서. 선희 언니는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거지. 철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윤정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선희의 지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의 불륜 정황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선희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급한 거야? 네, 조금 급해요. 둘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최근에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증이랑 쪽지를 찾았는데 다른 여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선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윤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실한 거야? 네, 립스틱 자국이랑 향수 냄새도 났어요. 선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런, 철수가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정이 속마음을 털어놓자 선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윤정아,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증거요? 응, 사진이든 영수증이든 뭐든 좋으니까. 그리고 선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혼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이혼이라는 말에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누군가 입에 담는 것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더
더더욱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정말 좋을까? 선희의 말에 윤정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좋을까요? 선희 언니, 혹시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선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벌초 때 일을 직접 봤잖아. 선희의 확실한 답변에 윤정은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물론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가락 상처 자국을 보며 윤정은 생각했어요. 이 상처가 완전히 나은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벌초에서 받은 굴욕, 계속된 모욕, 그리고 배신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선의의 지지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은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윤정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윤정으로 변화하는 시작 말이에요. 충분한 확신이 선 후 윤정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선의의 지지와 함께 모은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밤에 찾아왔어요. 철수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거짓말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윤정이 뭘 해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윤정이 물었을 때 철수는 대답 대신 짜증스럽게 신발을 벗어던졌어요. 왜 자꾸 캐묻기야? 내가 어디 가든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요? 저는 당신 아내인데요. 윤정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강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그것을 눈치채고 윤정을 노려봤습니다.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어?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당신은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윤정이 맞받아치자 철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대들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말대꾸를? 말대꾸가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죠. 당신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윤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철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를 내며 윽박질렀어요. 뭘 안다는 거야? 또 무슨 헛소리 하려고? 로즈바에서 미영이라는 여자랑 만나는 건 말이에요. 윤정이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를 말하자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모르는데? 호텔 카페에서 둘이 시간 보내는 것도 모르시겠어요? 철수는 더욱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증거나 있어? 윤정이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주자 철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회사 일로 만난 거야. 업무 미팅이었어. 업무 미팅을 호텔에서 해요? 그것도 개인 돈으로? 윤정이 차근차근 반박하자 철수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남자가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이야? 사람을 만나는 건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바람 피우는 건 다른 문제예요. 바람? 무슨 바람? 너 지금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나를 무고하는 거야? 철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윤정을 위협하려 했지만
윤정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립스틱 자국 묻힌 셔츠도 사진 찍어뒀거든요. 철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지만 여전히 강하게 저항했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면서. 해보시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윤정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비웃었어요. 웃기지 마. 너가 나를 어떻게 해? 법정에서 이길 자신이라도 있어? 왜요? 못 이길 이유라도 있나요? 윤정이 되묻자 철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허세를 부렸어요. 증거가 뭐 있다고? 영수증 몇 장으로? 벌초 때 저를 발로 찬 것도 목격자가 있어요. 이 말에 철수는 처음으로 진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목격자? 누가? 선희 언니요. 언니가 그날 다 봤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증언해주겠다고 하셨고요. 선희의 이름이 나오자 철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누나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 윤정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확실히 하셨어요. 그리고 언니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철수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너 진짜 법정까지 갈 생각이야? 이미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사실 윤정은 아직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았지만 철수를 압박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너 정말 작정하고 나온 거구나. 철수의 목소리에서 당황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좋아, 그럼 해봐.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건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 있어요. 윤정의 자신감에 철수는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평소에는 윤정을 우습게 봤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생각 안 해?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 아이들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철수는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려 했지만 윤정은 오히려 그것을 반박의 근거로 사용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아이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윤정이 급하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곧 조용해질 거야. 방에서 잠깐 기다려. 아이들도 이미 뭔가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은 방에 있어. 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정은 다시 철수를 바라봤어요. 보세요. 아이들도 이미 눈치채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게 좋겠어요? 철수는 아이의 질문을 들으며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혼이 답이야?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폭력적인 아버지보다는 없는 게 나아요. 윤정의 단호한 말에 철수는 마지막으로 위협을 시도했어요.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철수는 윤정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법정에서도 너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뭐든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철수는 윤정의 단호한 태도에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평소 자신에게 절대 대들지 못했던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해? 철수가 처음으로 조금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을 때
윤정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도 내렸고요.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철수는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좋아, 그럼 해봐.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도 더 이상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손가락 상처 자국을 보며 윤정은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상처가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이에요. 벌초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어요. 철수가 아무리 저항해도 윤정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을 생각해 보니 윤정이 왜 그토록 오래 참아왔는지, 그리고 철수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둘 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철수는 원래부터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다정다감한 남자였고 윤정을 배려해주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그런 모습이 이어졌어요. 윤정아,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다 줄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당신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고마워. 우리 윤정이가 있어서 내가 밖에서 힘내고 일할 수 있어. 그때만 해도 철수는 윤정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는 철수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결혼 3년 차, 철수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하나둘씩 승진하기 시작했는데 철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왜 나만 이런 식이야? 능력도 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기만 했어요. 윤정도 남편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능력 나도 잘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회가 올 거야. 그래, 고마워. 너가 이해해줘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철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배들까지 자신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철수는 점점 더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아. 정치질 잘하는 놈들만 올라가고 불만은 점점 커졌고 그 분노의 화살이 서서히 윤정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수는 윤정을 자신보다 아래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시당하는 분노를 집에서 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고 있었어? 아이들 교육도 신경 써. 내가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지적이었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특히 철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식이면 내가 어디서 쉬어? 철수는 자신의 모든 불만과 스트레스를 윤정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남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윤정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윤정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장모님의 병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병문안은 나중에 가지 뭐. 지금 회사 일이 바쁜데.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뭘 해? 의사도 아닌데. 철수의 무관심한 반응에 윤정은 상처받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윤정아, 사위는 어때? 바쁘다고 못 온다면서? 네, 엄마.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대신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윤정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간병 기간 동안 윤정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느라 집안일이 소홀해지자 철수의 불만은 폭발했습니다. 장모님 간병하느라 집안일도 못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엉망이야. 나는 뭐가 돼? 미안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럼 간병인을 쓰든지 아니면 너가 알아서 해. 나까지 불편하게 하지 말고. 철수는 아내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조차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일로 여겼어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윤정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어려운 때 며느리가 친정 일 돌보는 걸 이해해주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윤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픈 어머니를 더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엄마. 철수 씨가 정말 이해심이 많아요. 이런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윤정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친정에서는 행복한 척 해야 했고 집에서는 철수의 불만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의 성격은 더욱 비뚤어졌어요. 회사에서의 실패가 계속되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분노를 모두 윤정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돈 벌어오는 사람도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는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윤정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철수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후배 미영과의 만남이었어요. 회사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상처받은 철수에게 부장님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어린 여직원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 여자는 내 가치를 알아줘.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미영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철수는 더욱 집에 소홀해졌어요. 그리고 윤정을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나를 무시하지만 밖에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이 철수를 더욱 방종하게 만들었어요. 윤정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지고 오히려 자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초가 있던 그날까지도 윤정은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으셨고 윤정은 그런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병이 더 악화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 벌초에서 일어난 일은 윤정의 인내심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아이들 앞에서 발로 차인 그 순간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가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참아온 시간이 나 자신만 망가뜨렸구나. 윤정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효도는 거짓말로 어머니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의 실패를 핑계로 가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낯 상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윤정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고 철수는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모든 일들이 결국 그날 벌초에서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윤정은 말했던 대로 정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인께서 모으신 증거들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윤정은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던 일들이 생각보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가정폭력과 불륜, 두 가지 모두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조정 신청부터 실제 조정까지 한 달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현실적인 일정도 알려주었어요.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온 윤정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철수는 윤정의 진짜 의도를 깨닫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변호사한테 갔다 온 거야?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윤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네,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하기로 했고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아이들은 생각 안 해? 아이들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아이들도 똑같이 될 거예요. 윤정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아이들도 이미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철수가 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시아버지의 부름에 윤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윤정이가 이혼하겠다고 나섰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9세대의 사고방식을 보였어요. 하지만 윤정은 더 이상 그런 말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부싸움과 폭력은 다른 문제예요, 아버님. 폭력? 무슨 폭력? 시아버지가 의외라는 듯 물었을 때 선희가 나섰어요. 아버지, 벌초 때 철수가 윤정을 발로 찬 거 보셨잖아요. 선희의 말에 시아버지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그때 철수가 좀 흥분했다고 아내를 발로 차도 되는 건가요? 선희가 단호하게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감싸려 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여자가 참아야 가정이 유지되는 법이다.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소 말수가 적으셨던 시어머니가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윤정아,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윤정은 당황했어요. 어머님, 철수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나는 알겠어.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더 잘못된 생각이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에 시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당신까지 왜 그래?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 화목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보.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게 화목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분위기는 더욱 달라졌어요. 그때 윤정이 불륜 문제를 꺼냈어요. 그리고 폭력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철수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도 증거가 있어요. 윤정의 말에 시부모님은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바람? 철수가 바람을 피웠다고?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증거도 있어요. 영수증이랑 호텔 예약 기록까지. 윤정이 구체적으로 말하자 철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미영이라는 여자와 몇 달째 만나고 있잖아요. 철수가 부인하려 했지만 윤정이 준비해온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런, 철수야,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추궁하자 철수는 머리를 숙였어요. 엄마, 그건 정말 실망이다. 너가 그런 짓을 하다니. 시어머니의 실망 어린 목소리에 철수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평소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선희가 다시 나섰어요. 아버지, 이제 보셨죠? 철수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윤정이가 이혼하겠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희야, 그래도 가족인데. 시아버지가 여전히 가족의 화합을 강조하자 선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만 말씀하실 겁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과 바람을 용납해야 하나요? 그래도가 뭐예요? 윤정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참으라고 하실 거예요? 선희의 강한 어조에 시아버지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이해할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윤정은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시어머니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일로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할 건 너가 아니야. 철수가 미안해해야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씀하시자 철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날 가족회의는 결국 윤정의 승리로 끝났어요. 시댁 식구들도 철수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시어머니와 선희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가 윤정에게 말했어요. 윤정아, 정말 잘했어. 우리 어머니도 속으로는 많이 답답하셨나 봐.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지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도 여자잖아. 며느리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는 거야. 선희의 말에 윤정은 깊이 공감했어요. 역시 여성끼리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철수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윤정을 위협할 수도 없었습니다. 윤정아,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철수의 마지막 애원에 윤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다음 주에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에요. 철수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가족들마저 윤정의 편을 든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거든요. 윤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가정폭력과 불륜에 대한 증거들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윤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조정 날짜가 나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변호사가 연락을 주었을 때 윤정은 마침내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뛰었어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있나요? 부인께서 준비하신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목격자 증언이 결정적일 것 같네요. 선희가 증인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 내부의 증언이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정 당일 윤정은 선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철수도 변호사와 함께 나왔지만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먼저 조정관님께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관의 안내에 따라 윤정이 먼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저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불륜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이 차분하게 말하자 조정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 벌초에서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저를 발로 찼습니다. 아이들도 지켜보는 상황에서요. 윤정의 증언에 조정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까? 네, 신우이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선희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어요. 판사님, 저는 그날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윤정을 발로 찼어요. 선희의 명확한 증언에 철수 측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외에도 다른 폭력이 있었나요?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불륜까지 발견했어요. 윤정이 준비해온 영수증들과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로즈바 영수증, 호텔 카페 예약 확인서, 그리고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 사진까지. 이 증거들을 보면 피신청인의 불륜 사실이 명확해 보입니다. 조정관이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이제 철수가 변명할 차례였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정폭력과 불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조정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영수증들을 보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으로 보이는데요.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철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재산 관련해서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철수의 재산 목록을 요구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피신청인 명의로 된 예금 계좌가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회사 업무용 계좌입니다. 철수가 변명했지만 조사 결과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확했어요. 이 계좌에서 상당액이 유흥업소와 호텔 결제에 사용되었네요. 철수의 재산 은닉까지 드러나자 상황은 완전히 윤정에게 유리해졌어요. 또한 피신청인이 가정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윤정이 제출한 가계부와 통장 내역을 보면 철수가 자신의 유흥비는 아끼지 않으면서 가정에는 최소한의 돈만 주었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조정관의 말에 윤정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해 봤어요. 위자료를 좀 줄여주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윤정은 단호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동안 당한 고통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양육비도 부담이 큰데. 당신이 아이들 아빠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철수의 모든 요구를 윤정이 거절하자 조정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혼을 확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60%, 양육권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조정관의 판결에 윤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자녀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1년간 유효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나오자 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신이 가정폭력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한 조치예요. 윤정의 차가운 말에 철수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선희가 윤정을 축하해 주었어요. 윤정아,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자유야. 언니 덕분이에요. 증언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한 거야. 그런데 철수 표정 봤어? 완전히 망가졌더라. 사실 철수는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내와 아이들, 집, 그리고 체면까지.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지면서 승진에서도 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 선희의 말에 윤정도 동감했어요. 철수가 당한 것은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벌초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와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윤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그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둘째의 순진한 질문에 윤정은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그동안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응,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손가락 상처 자국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아 있었습니다. 벌초에서 낫에 베인 그 작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윤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벌초에서 시작된 악몽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진짜 윤정의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윤정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철수는 정말로 사라졌고 윤정과 아이들만의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엄청 웃었어요.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윤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철수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선생님이 재미있는 게임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가 1등 했어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윤정은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밤에 자주 깨어서 엄마를 찾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잠을 자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 오늘 꿈에서 나비 봤어요. 예쁜 나비가 많이 날아다녔어요. 그래, 좋은 꿈이었네. 네, 무서운 꿈은 안 꿨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가끔은 복잡한 감정을 보였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올까요? 둘째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윤정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게 됐어. 아빠가 우리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른들 사정이 있는 거야. 윤정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기억까지 완전히 지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아빠 생각나면 말해도 돼. 엄마가 들어줄게. 정말요?
응, 아빠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을 거야. 다만 엄마랑 함께 살 수는 없게 된 거야. 큰아이는 좀 더 현실적이었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도 부모님이 따로 사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주말에 아빠 만나러 가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할지 나중에 생각해 보자. 윤정은 아직 철수와 아이들의 만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양육비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수가 유흥비로 쓰던 돈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가게가 더 나아진 것 같았어요. 철수 씨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바깥에서 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윤정은 가계부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아이들 교육비까지 여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유로 윤정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엄마도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네. 가족끼리만의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윤정은 새삼 깨달았어요. 철수가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윤정을 더욱 지지해 주셨어요. 윤정아,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마. 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처음에 이혼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윤정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완전히 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엄마가 알았으면 더 일찍 그 집에서 나오라고 했을 텐데. 왜 혼자 그런 고생을 했니?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바보야, 딸이 불행한데 엄마가 어떻게 행복하겠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라.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윤정은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모든 무게가 이제야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세요? 좋아졌어. 윤정이가 행복해지니까 엄마 마음도 편해져서 그런가 봐. 어머니는 여전히 약은 드시고 계셨지만 표정만큼은 훨씬 밝아지셨어요. 스트레스가 병을 키운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너가 불행하다는 걸 모르면서도 뭔가 불안했었거든. 선희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혼 후에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윤정아,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예뻐 보여. 정말요? 저도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윤정은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 선희가 물어봤을 때 윤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회사에서도 소문 났다던데 승진도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 자업자득이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정은 철수의 안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아까울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윤정과 아이들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윤정아,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님.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철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한 게 미안해서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때 저를 지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봄이 되면서 윤정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곳에 가기로 했어요. 바로 작년에 벌초를 했던 그 산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여기 와요?
큰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엄마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곳이거든.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서. 윤정은 아이들과 함께 조상님 무덤 앞에 섰어요. 작년 가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상님, 손녀 며느리 윤정입니다. 그때 조상님 앞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윤정이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은 조용히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드려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윤정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조상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벌초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손가락 끝을 바라봤어요. 작년에 낯에 베었던 그 자리는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상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윤정은 감회에 젖어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낯에 베이지 않았다면, 철수에게 발로 차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큰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가 용감해요? 응, 엄마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용감했거든. 저희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둘째의 질문에 윤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윤정을 바라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윤정은 일기장을 꺼내 오랜만에 글을 썼어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6개월 전 나는 벌초에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안다. 철수에게 발로 차인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선희 언니의 도움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이혼 전보다 훨씬 행복하다. 아이들도 밝아졌고 나 자신도 당당해졌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평화롭다. 물론 아이들이 가끔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혼자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윤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작년 가을 벌초에서 시작된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윤정의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아이들과 벚꽃 보러 가야겠다. 윤정은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고 내일도 분명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벌초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윤정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결국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되찾아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맞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윤정이 보여주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에서 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위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가족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